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저희 월간역학 2022년 1호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요. 또 사은행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성학으로 보는 운세인데요. 이 구성이 일본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참 잘 맞습니다. 일백수성, 이흑토성, 삼벽목성, 사록목성, 오왕토성, 육백금성, 칠적금성, 팔백토성, 구자화성. 그런데요, 자기 출생연도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면은 1월 11일부터 2월 9일까지 하루하루의 운세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달의 택일, 그래서 어떤 날은 이사가기 좋고 여행하기 좋고 움직여서는 안 되는 날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모두 실어놓았기 때문에 제사나 고사나 또는 이사나 결혼이나 궁합이나 이런 걸 보실 때 아주 잘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각 성이라고 그래서 출생한 사람 그 자기 연도에 따라서 이로운 방위가 있고 이롭지 않은 방위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실 때 좋다든가 또는 여행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다든가 그 길방, 흉방이 있죠. 이 표에 자기 출생 연도를 대입해서 보시면 아주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달에 갖는 태아는 아들일까 딸일까, 이거는 우리 한국의 전래되던 비법입니다. 그 임신 시작기가 1월 1일부터 여기 1월 31일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부의 나이에 따라서 아들이냐 딸이냐 이걸 가늠할 수 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잘 맞습니다. 저희 회사 장용순 이사 아들, 딸이 다 결혼을 해서 손자, 손녀를 봤는데 그 당시에 이걸로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다 맞았습니다. 너무 잘 맞는다고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걸 찾습니다. 그 다음에 2월 전체에 총운이 있습니다. 일백수성부터 구자화성까지 내가 생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봐서 보면 2월 전체 운이 어떻겠구나, 이걸 예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죠. 주역으로 보는 2022년 이민년의 예견, 이거는 제가 쓰는 겁니다. 1990년 월간역학이 창간된 이래 매년 이걸 쓰는데, 매년 동짓날 아주 이른 아침에 이 서죽으로 제가 점을 쳐서 이걸 풀어서 실습니다. 그래서 국내편 한국의 국원 뇌수해 초요,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풍조가 들어섬으로써 국가 발전의 경사가 있겠다, 결론이 이렇죠. 국방은 철뇌무망 상효입니다. 좋지 않죠. 그래서 요점 보시면은 여기 국방 분야에서 전시작전권 독립을 서두르거나 혹은 미국 등 강대국과 대립하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는 수집이 초효, 그래서 경제가 곤란해도 여름 이후부터는 여러 규제가 풀려 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 택지추의 상효, 그래서 아마 북한을 달래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더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이위화 초요, 그래서 이제부터 관계를 새롭게 할 징조가 있고 서로 존경하고 신중하게 일할 때는 성공하는데 이것을 나아가는 발걸음이 뒤섞이지만 공경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 관계는 천산도 노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한일 관계, 그리고 한러 관계, 한국과 러시아 관계까지 있습니다. 정당편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3요, 그래서 이로보와 금년은 근심이 많은 해가 되겠다, 이렇게 됐고요. 국민의힘 권의지 3요, 이께는 모두 음으로 주인이 없는 상이다. 소인배가 세력을 얻고 이익을 위주로 할 것이다. 정의당 뇌풍왕 초요,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고 이념을 지키려는 세력으로 인해 실익을 놓치게 될 것이다.
국민의당 산풍고 그래서 지도층과 당원의 괴리가 있는 상으로 모든 이가 상하 좌우에서 서로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편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뇌지의 상요 자신만이 하는 어떤 일을 실행하려 할 것인데 기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김부겸 총리 있고요. 이재명 태위택 사묘 태는 연못으로 인체에 좌우하면 입이다 해서 쭉 자세한 내용을 풀었습니다. 윤석열 택사남 이효 함은 소년과 소녀가 마음을 통하는 궤이며 두 가지 물건이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이용되는 때이다. 그리고 쭉 자세한 내용을 풀어놨습니다. 김무성은 지천태 초요. 그런데 이명박 택천쾌 오요. 몸도 괴롭고 아랫사람도 힘드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병고에 시달리지 않나 싶은데요,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택림 상요. 그래서 몸이 겨울잠 잘 곳을 찾으니 수남이 절로 오리라 해서 아마 평안한 해가 될 겁니다. 작년 운세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반 이후에 연말에 가까이 되면은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제가 했었죠. 그런데 작년 중반 이후 한 10월쯤 돼서 병원으로 옮기면서 나왔죠, 사실상. 그 다음에 허경영 지풍승 사묘 이준석까지 해봤습니다. 지뢰복 오요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고향을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꾀는 이 돌아가는 꾀입니다. 이 지뢰복괴가 나오면 시집갔던 딸도 돌아오고 팔았던 물건도 반품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던 돈도 돈을 받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돌아오고 돌아간다는 꾀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국은 산천대축 오효 동쪽 국가를 등지고 서쪽에서 도운이 성과가 있다. 아마 중국에서 상당한 것을 얻어낼 걸로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정은의 운 산지박 상요 그랬습니다. 이 산지박은 맨 위에 남은 하나 남은 양을 밑에 있는 5음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박은 산이 무너져 땅이 되는 궤이므로 박이라고 한 것이다. 이제 상요를 얻었으므로 산이 무너지려고 하고 큰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는 때이다. 금년에 김정은에게는 아마 큰 재난이 반드시 있을 걸로 봅니다. 북미 관계 산천대축 2호 수레에 바퀴통이 빠지듯 성과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인물들 내용을 잠깐 보지요. 오세훈 화산여 4효 안철수 산뢰이 2효 심상정 화택규 3효 홍준표 화산여 상효 송영길 수천수 초효 박지원 뇌지의 초효 김종인 풍택중부 상효 이낙연 천산돈 2효 원희룡 풍산점입니다. 이 글자가 충으로 됐네요. 풍산점 초효 나경원 택뢰수 3효 김무성 지천태 초효 허경영 지풍승 3효 이준석 지뢰복 5효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들에 관한 건 잡지의 내용을 간추려서 실어놨습니다. 다음으로 기호편은 삼성 권의지 상효 현대차 지산겸 초효 LG 지뢰복 상효 GS 천지비 5효 롯데 뇌천 대장 5효 한화 천수송 2효 SK 천수송 3효 한진 태위택 상효 효성 산화비입니다. 산화비 상효 신세계 풍천소축 상효 포스코 가무이수 2효 LX 수풍정 3효 이렇습니다. 저는 매년 이걸 참고해서 주식을 투자하는데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잡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제가 쓰는 맹자 강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묵자장 그래서 맹자가
묵가 있죠. 묵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비판했는지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위에 한글 음이 있고요. 그리고 원문이 있고, 그리고 다 풀고 그다음에 줄을 달아서 이렇게 자세히 해놨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놓은 거죠. 역시 제가 쓰는 건데 장자입니다. 대종사편, 자상호, 맹자반, 자금장, 삼인상여 세 사람이 항상 더불어서 했는데 함께 모여서 말을 했다 이 말이죠. 누가 서로 교류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교류하고 서로 돕지 않으면서도 도울 수 있겠는가 뭐 해서 세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 쳐다보고 웃고 마음에 거스름이 없어 곧 벗이 되었다. 이처럼 묵묵히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자상호가 죽었다. 장사 지내기 전 공자께서 소식을 듣고 자공을 보내어 상사를 돕게 했다. 자공이 가서 보니 한 사람은 곡을 짓고 한 사람은 검은 고를 타며 함께 노래하고 있었다. 아, 상호여 상호여, 그대는 이미 참됨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구나. 이런 장자 특유의 그런 비유법 또 해학을 동원한 내용이 재미있게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제가 쓰는 건데요. 대중과 함께 읽는 묘법 연화극양입니다. 화성유품 제7,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꼭 불교도가 아니래도 그렇죠. 그런 내용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신 내용을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번역문만 쭉 읽으셔도 좋죠. 그 다음으로는 부처님 생시의 말씀 니까야 아함경이죠. 김종익 박사께서 풀어서 쭉 해놓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싱길라여, 자신을 잃게 하는 6가지의 의문이란 어떤 것인가.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술과 같은 것에 빠져서 지내는 일은 재산을 잃게 되는 문이다 해서 쭉 그런 6가지를 과오에 관해서 쭉 써놓으셨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래도 정말 크게 수양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고도 선생 다카시마 카에몬인데요. 그분이 옛날에 점을 치신 점례 해설입니다. 요번에는 60번째 수택절괴인데 역시 제가 풀어서 자세히 써놨습니다. 실제 점을 친 내용, 누가 와서 어떻게 점을 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 하는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여기는 주역 원문을 제가 실었기 때문에 주역 공부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 주역점 카드 점괘 해설입니다. 점을 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는 일본어로 되어 있고요. 일본어 음도 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20번째 풍지관은 후치칸이라고 하는구만요. 그래서 재운, 관운, 학업, 질병, 매매, 관제송사 이렇게 해서 점을 칠 수 있는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코너, 배만 따뜻하게 해도 100살 이상 산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세히 실었고요. 그리고 우리 역학계에서는 거성이시죠. 성남에 계신 학선 유래홍 선생께서 쓰시는 김운둔갑 인물열전인데 우계 성운에 관해서 썼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김운둔갑으로 자세히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훈 교수께서 쓰시는 명리학기행 사주죠. 고급과정 18번째가 됩니다. 특수일주대 생시로 구성되는 특수격, 자요사격이니 쭉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실제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3대 복신 명리학, 흔히 스님사주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주를 3대 복신, 관복신, 재복신, 식복신에 맞추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례로서 어머니 병 간호 도중에 느낀 3대 복신 명리학의 놀라운 실증 사례, 그래서 여기 저희 어머니 사주입니다. 1952년 4월 8일 오시생 사주를 써놓고 어떻게 됐다 실례를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 점술입니다. 사주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에 관한 점이 있고 철에 관한 점이 있고 월이 있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법입니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점법이죠. 그 다음에 육효입니다. 육효해의, 그래서 기초에서 응용까지 제2편 육효의 구성 원리를 쭉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제가 쓰는 건데 풍수지리 개운풍수학입니다. 흉한 주택들입니다. 책상옥이라고 해서 건물이 뺑 돌려 이렇게 있는 이런 건물에서는 보수적이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자옥, 회 글자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재물은 넉넉해도 사면초가가 된다. 그 다음에 장인공자, 공자옥, 사람과 재물이 모두 흩어진다. 그림을 다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절적옥이라고 해서 그림을 곁들이고 설명을 써놨습니다. 편치 않고 사고가 잦다. 그 다음에 천진옥이라고 해서 양쪽에 큰 건물이 있고 가운데 끼어 있는 건물. 정신 이상 괴한 일이 생긴다. 그 다음에 쉬어가는 코스로서 법학 박사이신 성승재 박사께서 민족들의 기원, 여기 보면 뭐 일본 사람들의 기원도 있고 우리 한국인도 있고 터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계 각국의 앵글로색슨도 있고 게르만 민족도 있고 쭉 썼습니다. 굉장히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역시 제가 쓰는 관상학 강의인데요. 이 내용은 비본상인법을 근거로 제가 쓴 겁니다. 여기는 한자를 안 쓰고 다 한글로 썼기 때문에 아주 재밌고 알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장영순 이사께서 번역하신 건데 위철리 선생의 명상고사, 위철리 선생이라고 홍콩에 살다 돌아갔죠. 원래는 중국에서 아주 천하에 알아주던 분인데 음란하지 않은 도화색은 재물운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소설처럼 재밌게 쓰인 겁니다. 이걸 번역해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보는 관상, 얼굴의 특징에 따라서 관상학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연재해서 싣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번엔 예술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의 가면이라고 해서 제 제자인 전인호 군이 이걸 했고 제가 자문을 했습니다. 관상 만화입니다. 관상 만화. 재밌다고 그럽니다. 문화관광부 장관 상인가도 받았지요, 이게. 표지에는 제가 쓴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광고가 들어갔고요. 표사 맨 뒤에는 월간역학이 펴낸 도서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월간역학 한 권은 9,500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보시고 싶다 그러면 10,000원을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그리고 1004 한국역학협회로 입금하시고, 그렇죠? 이 앞에 이렇게 하면 이게 저희 전화번호입니다. 02-2264-0258 여기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월간역학 1호로 한 권을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이건 아주 큰 겁니다. 월간역학 한 권은 9,500원이죠. 그걸 12개월 하면 11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다 여러분께서 56,000원만 더 더하시면 17만원이 되죠. 그러면 어떤 사은품을 드리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째,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만든 수맥 탐사봉 6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수맥 탐사봉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15cm고요. 요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이는 15cm 그리고 폭은 6cm입니다. 이 케이스가 10,000원입니다. 보기보다는 가격이 이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만원, 이것만 해도 7만원이 되겠죠. 거기다가 주역, 제가 쓴 주역입니다.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 해석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38,000원.
그 다음에 역시 제가 쓴 겁니다. 마이상법 정에 돈, 권력, 수명 이 책 안에 다 있다. 큰 책입니다. 38,000원입니다. 여기서 한글로 번역된 것만 쭉쭉 읽으시면 관상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역시 제가 쓴 책인데요. 여기는 신국판입니다. 이 책보다는 조금 적죠. 160페이지인데요.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그래서 여기 아주 풍수와 명당, 수맥 찾고 차단하는 것에 핵심적인 내용을 실었습니다. 전체 안에도 올 칼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지난 후 3개월을 또 드립니다. 저희 월간역학은 뉴스를 다루는 잡지가 아니죠. 지식을 다루는 잡지입니다. 계속 내용이 이어지죠. 그래서 9,500원씩 최근 3개월 지난 후를 드리면 28,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사은품이 이렇게 됩니다. 수맥 탐사봉 6만 원, 그 케이스 만 원, 주역 38,000원, 마의상법 정에 38,000원,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 원, 그리고 지난 후 3개월 28,500원. 이러면 사은품 합계가 194,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17만 원만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이 194,500원어치 사은품을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계속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1004 한국역학협회로 17만 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사은품을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월간역학을 앞으로 1년간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